작년 2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벌써 1년하고도 벌써 6개월 훨씬 지난, 한 20개월 정도 지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작년 2월 23일 날 조지아주의 브런스윅이라는 지역에서 시골 지역입니다. 근데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던 한 25살 된 아머드 아베리 이 인물인데요. 같은 인물입니다. 이 아머드 아베리가 백인 뒤쫓아오던 백인들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근데 이 총을 쏜 친구가 바로 이제 이 친구고요. 트래비스 맥마이클이라는 사람인데 트래비스 맥마이클이 총을 쐈고 그 아버지가 공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맥마이클.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변호사였는데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인물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은 그 동네에서 좀 이렇게 소문이 좀 돌았죠. 흑인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 비어 있는 집 같은데 들락거리면서 빈집털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게 흑인이다. 이제 이런 소문이 그 동네에 좀 이제 흉흉하게 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조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게 조깅하는 것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이 아벨을 갖다가 잡아가려고 이제 처음부터 총을 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잡아가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영문을 모르고 갑자기 백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저항을 한 거죠. 그 저항을 하고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트래비스하고 아벨이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몸싸움이 벌어진 과정 중에 총을 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이 사건은 이제 전형적으로 백인이 흑인을 살해했다라는 이제 전형적인 사건이 돼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재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배심원을 선정을 하는데요. 배심원 12명 중에 11명이 백인이고 흑인 배심원은 딱 1명만 포함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도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좀 무죄로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왜 이런 상황이 무죄로 갈 수 있었느냐 하면 조지아 주 법에 굉장히 오래된 법인데 이런 법이 왜 아직까지도 남아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법인데 그 법률상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시민체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민체포법은 만약에 저 사람이 죄인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만약 저 사람이 죄인인 게 확실해 보이면은 그 관공서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유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시민들이 먼저 죄인을 잡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경찰에 넘기게 해주는 이런 것이 법으로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자경단의 활동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민체포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우리는 시민체포법 때문에 이 도둑놈으로 의심됐던 이 친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저항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을 쏘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민체포법 플러스 정당방위 이렇게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판결 결과는 3명 다 유죄 이렇게 나온 거죠.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리튼하우스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된 것 그리고 그 시민체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조지아주 의회에서 시민체포법을 없애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주는 지금 현재 시민체포법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아베리는 총격이 있기 전에 이 친구는 총격 사건이 자기가 사망하기 전에 CCTV 카메라에 여러 번 다른 사람 집 앞에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찍혀 있었던 5번 정도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을 지금 옹호하는 증거가 하나 나와서 변호사 측에서는 거 봐라. 그러니까 좀 범죄 용의자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선량한 청년을 살해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일단은 배심원단에서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을 뿐이고요. 판사의 최종 판결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라는 것은 이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형이 안 나왔죠. 몇 년형을 할 것인지.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는 무기징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기징역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제 뭐 몇 년, 몇십 년형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판사는 최종 판결 공판을 하는데 한 몇 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뒤에 연락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 공판도 지금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고 나니까 바이든이 리튼하우스가 무죄 판결 받았을 때에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던 조 바이든이 다음부터는 그냥 조 브랜던이라고 부를까 봅니다. 그냥 차라리. 하여간 이 브랜던인지 바이든인지 하는 이 B가 이번 유죄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 유죄 판결은 아머리 아베드의 살해는 비디오로 전 세계가 목격한 것이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인종 정의를 위해 얼마나 멀리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일이다. 저도 그 비디오 영상을 보았는데요. 상당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뛰어가고 있는데 차를 타고 막 쫓아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걔를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장수 총으로 쏘는 전혀 무장하지 않고 있었던 아무런 무기도 없고 맨손이었던 청년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저희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바이든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유죄 판결은 사법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신 우리는 피부색 때문에 폭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화합과 힘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해야 한다. 우리 행정부는 법에 따른 평등한 정의가 단순한 정의가 아닌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대법원 위에 돌에 새겨진 문구이지만 모든 미국인을 위한 현실이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피부색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 이런 사회는 없어져야 한다. 말만 들으면 정말 맞는 말이죠.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진짜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미국 사회가 피부색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피부색 그거는 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니죠. 피부색과 관계없이 느낌이 있죠. 느낌이. 저 사람 범죄자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왠지 날 해코지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거는 백인한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흑인한테도 받을 수 있는 것. 그런데 백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백인 우월주의자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흑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흑인들은 마치 뭐 피해의식 그들은 원래 핍박받고 있었고 뭐 스트레스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이거는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한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지금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불쾌해하는 겁니다. 과거에 KKK 뭐 같은 그런 이제 유색인종도를 대놓고 괴롭혔던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죠.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과거의 일인데 지금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저희가 특별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폭동은 다 지들이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문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백인이다 흑인이라고 그래서 또 흑인이 전부 다 무슨 뭐 폭동을 벌이고 이런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피부색하고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자꾸 피부색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지 저도 가끔 가다가 막 속아 넘어가는데 피부색하고 연결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범인은 히스패닉도 있고 한국 사람도 범인이 있고 미국 안에서 아시안계 범인들도 있고 백인 범인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흑인 범인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